일본 건축의 힘입니다. 일본 건축.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안방인 거죠. 우리는 마서 베드라는 게 서양식인 거죠. 서양식.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사실인 거죠. 안방은 가사실. 주부가 뭐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현웅님을 만. 덮밥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구미 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싶은 전원주택 월드컵 행사 일본이 독일을 이겼습니다. 일본이 독일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제 얘기인데 이길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축구 얘기가 아닙니다. 건축. 우리는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전원주택의 강자는 누구다? 일본이다. 스페인. 스페인 강합니다.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의 스페인 건축이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은 아무래도 단독주택은 좀 약하죠. 그래서 일본이 16강을 갑니다. 호주 강합니다. 호주 강하죠. 호주 강합니다. 호주.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얘기입니다.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의 일본이 1등. 호주랑 스페인 2등 3등 삐까삐까해요. 독일이 4등 꼴찌죠. 그래서 독일은 16강이 탈락이다. 보겠습니다. 일본 건축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 들어갑니다. 일본은 면적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 독일하고 일본이 생각보다 같은 점이 많아요. 같은 점이. 이게 보세요. 면적이 비슷해요. 62, 63이 뭐 이런 거죠. 62, 63이. 그러니까 면적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는 일본이 많습니다. 일본이 1억 2천. 쪽수가 많네. 세계 11위입니다. 독일은 8천. 19위. 우리나라에 3천 명이 더 많아. 3천 명이 더 많죠. 그래서 경제 대국입니다. 4위, 3위. 뭐 장난 아니죠. 이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일본이 이길 수밖에 없다. 쪽수도 많고 돈도 많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축구가 이겼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제 일본의 건축의 장점이 뭔지를 보여주는 집이 있어서 전형적인 단독주택 39평입니다. 너무 이뻐. 너무 잘했어. 딱 필요한 것만 있죠. 딱 필요한 것만. 딱 해가지고 스타코죠. 스타코의 단점보다 때가 타는 단점을 없애면 됩니다. 없애면 되죠. 그래서 처마가 있어야 됩니다. 왜? 벽을 보호해야 되니까. 벽이 오염에 약한 거죠. 오염에 약하기 때문에 오염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처마를 내면 돼. 처마를 내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스타코의 단점이 뭐다? 창문에 눈물 자국이죠. 왜냐하면 여기 턱이 좀 있거든. 여기 먼지가 쌓이잖아요. 비가 오면 여기 타고 내려가. 그래서 여기 때가 묻습니다. 때가 묻죠. 그러면 여기에 먼지가 안 타게 하려다 요 처마가 있는 거죠. 여기도 처마가 있는 거죠. 처마를 다 만든다. 여기는 그나마 낫습니다. 왜? 여기 바닥에 먼지가 쌓이니까 여기는 굳이 처마를 안 만드는 디자인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형적으로 차고와 벽을 이게 세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벽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벽을 세운다 그러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블럭으로 경계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잔디밭과 콘크리트 바닥을 어느 정도는 구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이제 마당의 이제 활용도 때문에 그래요. 잔디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지나다니는 이제 길가에 이걸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러면 담을 쌀 거냐, 조경을 할 거냐, 그다 되게 민감한 거죠. 근데 이 집은 반대로 갔죠. 반대로 창을 없습니다. 창이 작은 거죠. 창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뭔가 공간인데 지붕 있는 테라스예요. 지붕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심지어 루바로 해서 루바를 열었다 닫았다 해서
차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에서 막을 거냐 아니면 창을 내고 가벽을 세울 거냐 그런 건축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열면 이 안이 마당입니다. 지붕 있는 마당에 가벽이 아예 안에다 넣어버린 거죠. 안에다 넣어버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덮어버린 거죠. 담을 만들 거냐 아니면 건축에서 폐쇄할 거냐. 이 스타코 마감이 유적이야 이런 것 장치들이 있으면 이 이거 물바지 봐 있으면 스타코가 훌륭한 자재인 겁니다. 훌륭한 자재인 거죠. 근데 이게 스타코를 해놓고 이렇게 네모반 듯한 뭐 이상한 집을 해놓으면 이 어떻게 될까? 이 먼지가 이 벽으로 개차반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코의 문제가 아니죠. 스타코의 마감을 한 거를 어떻게 오염이 안 되게 그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좋은 거죠. 이거 외단이잖아. 외단열에 스타코가 저렴합니다. 외단열 치고 외단열 방식 중에 페인트 계열이니까 상당히 저렴한 자재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하부가 여기 아무래도 오염이 심하니까 이렇게 콘크리트를 턱을 이렇게 물건키를 하는 이런 디자인이 훌륭한 거죠. 훌륭한 겁니다.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면 일본의 전형적인 1820, 1820 그리드입니다. 1820 그리드인 거죠. 그래서 일본의 1층은 어떻게 보면 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층에다 방을 놓고 1층에 방 하나 정도, 다다미 방 같은 정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 주방이 있는데 거실 주방이 LDK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현관이 여기 파져 있습니다. 이렇게 파진 거죠. 이렇게 팠어요. 파서 여기에 비 안 맞는 포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막으면 바깥에다가 기둥을 받고 포치를 만들면 되는데 디자인을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벽 있죠?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창고야. 왜? 창고가 필요하죠. 마당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패빙된 그러니까 콘크리트 바닥 있는 마당이니까 여기에 이제 현관에서 여기로 가면 창고고 여기로 가면 현관입니다. 근데 내부에서도 갈 수 있는 이 거대한 창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관이 장난이 아닌 거죠. 여기에 요 조그맣게 신발장이 있는 거죠. 신발장이 필요한 부분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 아주 돼? 근데 사실 열고 일로 들어가면 여기에 엄청난 수납이 있는 거죠. 뭐 장난 아닙니다. 뭐 거의 5m에 1.8m의 요 창고가 있는 겁니다. 창고가 있어서 창고에서 주방으로 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LDK인 거죠. 그래서 일본의 전형적인 여기 11자 주방이 있는 거죠. 앞에는 후드, 그다음에 싱크볼, 여기는 그냥 장인 거죠. 60cm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뭐 40cm 정도. 여기로 들어가면 장난 아닌 이제 가사실이 있는 거죠. 가사실이 거의 집의 절반입니다. 가사실이라는 게 주부를 위한 방개념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주부를 위한 숨어 있는 공간이 이제 다용도실이 아니라 거대한 작업실 겸 뭐 세탁실 겸 뭐 컴퓨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심지어는 여기 다다미 방도 있는 거죠. 본인의 혼자 낮잠도 자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1820이 너무 작으니까 2285 그러니까 910 간격을 반 칸을 더 간 거죠. 가서 이렇게 다다미 방이 하나 있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 뭐 냉장고 뭐 장난 아닙니다. 이거 쫙 사진 보여드릴게요. 올라가면 일본의 전형적인 목욕탕이 있고 여기에 세탁기에 세면대가 있는 거죠. 여기 뭐 여기서 뭐 건조대 뭐 이런 것들이 다 세트가 쫙 있습니다. 쫙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여자들한테 집을 팔기 위한 아주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창고와의 연결.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현관에 이제 손님용 화장실, 변기만 있는 화장실. 화장실에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거죠. 그 돌아서 이렇게 쭉 올라. 일로도 가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가 있겠죠. 냉장고 있고 보이는 주방은 되게 작아요. 보이는 주방은 되게 작지만 안 보이는 숨어 있는 창고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31평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요 정도는 그 은퇴 후 사고 싶은 전원주택 20평도 안 되는데 10평이 장난이 아닌 가사실과 창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다미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거실인 거죠. 다다미와 거실이 있는 거죠. TV가 보여. 여기로 나가면 여기에 지붕이 있는 테라스.
지붕 있는 테라스. 여기 거의 외부죠. 여기에 창이 있고 여기에 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가 여기서 뛰어노는 거죠.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숨어 있는 어떻게 보면 마당인 거죠. 마당이 안에다가 그냥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요게 31평입니다. 31평이고 올라가면 간단해요. 올라가면 이렇게 방 두 개. 근데 얘네들은 방 개념이 우선 오픈을 합니다. 나중에 창을 막아서 낼 수도 있죠. 그래서 디자인을 보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달아맨 거죠. 구조는 요겁니다. 요 집인 거죠. 요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한쪽은 경사지게 한 거죠. 경사지 높게 해서 왜냐면 여기는 2층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대한 지붕을 하나 만든 거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창고가 뭐 높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달아매는 구조로 간 거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2층이 있으니까 여기 거대한 지붕을 해서 거실 주방에 이제 층고를 만든 거죠. 여기는 지붕 있는 테라스, 마당, 숨어 있는 마당, 실내 집에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내 사진을 보시면 요겁니다. 현관에 딱 열면 여기 옆에 신발장이 있고 여기 창호지 같은 일본의 이제 전형적인 이제 내부에 창호지 전통 방식의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아직도 많이 합니다. 일본은 안에 이제 덧문이 있는 거죠. 바깥에 창이 있고 안에 커튼을 할 거냐? 커튼 한 게 아니라 창호지 문을 한 겁니다. 창호지 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바닥 난방은 없습니다. 바닥 난방은 없고 냉온풍기 전기만 씁니다. 전기만 쓰고 요리도 요즘 전기로 많이 해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없습니다. 지진 때문에 도시가스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시가스 발달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LPG 통을 놓고 사는데 요즘 다 전기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반대편을 이렇게 여기로 들어오죠. 여기로 쏙 들어서 이렇게 보면 요런 이제 이 경사 지붕이죠. 지붕에 이거 살려서 계단 밑에 요 창고도 살리고 선반을 쫙 만들고 심지어 여기에 물 쓸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거죠. 뭐 씻을 수도 있다. 뭐 장화를 씻든지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해서 등을 이쁘게. 요거 재밌죠. 콘센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등이 있는 이런 거죠. 별거 아닙니다. 근데 깔끔하고 이쁘네요. 그래서 딱 열고 들어오면 일본의 전형적인 이 싱크볼이 안 보이는 벽을하고 기둥 중목 구조죠. 전형적인 중목 구조에 이 경사면은 계속 쫙 올라가는 거죠. 쫙 올라가고 여기가 이제 지붕 있는 숨어 있는 마당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창호지 문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창호지 문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요건 열렸을 때, 요거는 닫혔을 때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유리창이 있어요. 유리창이 있습니다. 유리창이 있고 바깥에 유리창이 있고 안에 커튼을 할 거냐. 근데 이 집은 커튼을 안 하고 창호지 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호지 문을 한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커튼이 싸니까 먼지도 안 끼고 좋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지 문을 해도 됩니다. 창호지 문을 해도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LDK죠. LD 여기가 K 이렇게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다다미 방 하나. 그래서 차도 마시고 낮잠도 자고 책도 읽고 누워서 뭔가 하는 거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TV 놓는 간단한 그런 구조이고 항상 여기 이제 아니면 벽을 만들어서 구멍을 뚫든지 뭐 이런 구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랑 이렇게 아주 프라이빗한 숨어 있는 마당이 있는 거죠. 마당을 안에 집에다가 숨긴 거죠. 숨겨서 여기 아이가 띄워놓고 여기서 뭐 행위도 하고 지붕 있는 테라스가 건축인데 여기는 이제 뭐 여기까지 유리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루바를 젖히면 벽 속으로 넣는 거죠. 벽 속으로 들어가고 열어놓으면 거기가 이제 외부가 되는 거죠. 근데 동네 사람들 지나가서 자꾸 보니까 여기가 루바형 덧문이 있는 겁니다. 이 현관이죠. 현관이 있고 현관문 열면 아까 그리고 여기 그 창이고 여기가 이제 일자형 주방. 여기에 모든가 비싼 주방은 여기 다 있는 거죠. 후드와 싱크볼이 있는 겁니다. 여기 다 하고 여기 제일 비싸요. 되게 컴팩트하게 들어갑니다. 작지만 어떻게 보면 60cm에 뭐 2.1m 요게 막 비쌉니다. 요 하나가 막 1,000만 원, 막 1,500만, 2,000만 원도 합니다. 요거만 비싸고 D는 그냥 이렇게 가구로 갑니다. 그냥 일반 가구야. 주방 가구가 아닙니다. 일반 가구로
가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근데 저희는 다 주방 가구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는 그냥 선반장 그릇장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주방 개념에 갈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폭이 한 뭐 40cm 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따라할 만해. 따라할 만합니다.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방하고 여기만 하고 뒤는 그냥 굳이 60cm 왜냐면 60 1m 60 그러면 집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60 1m 그 다음에 40 뭐 30 괜히 깊어봤자 쓸모가 없는 거죠. 좁고 긴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11자 주방이 대세고 여기로 들어가면 다용도실, 이제 화장실이 나오는 겁니다. 요게 여기 공간인 거죠. 여기 공간. 근데 이거는 외부죠. 여기 창 있죠. 여기 가사실. 가사실에서 여기 창이 있는 거죠. 창에서 아이가 갖다 놓고 못 도망가게 아이가 막 기어다니고 막 놀고 있는 거죠. 개도 키우고 막 좋은 것 같아요. 감옥인가? 여기서 이제 가사실에서 엄마가 보고 있는 거죠. 잘 놀고 있네. 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바깥에는 유리, 안에는 창호지 문이 있는 거죠. 덧문이 그냥 커튼을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을 어떻게 더 재밌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뭘까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이긴 겁니다. 독일을 이긴 겁니다. 독일을 왜 이겼냐? 이런 힘이. 이게 가사실이야. 이게 가사실. 아까 주방은 주방 이게 다야? 아니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방 이게 답니까? 아니 여성 상위 시대에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 가사실이 이게 답니다. 이게 뭐 거의 여성을 위한 공간인 거죠. 거의 뭐 거실보다 큽니다. 이게 쫙 있는 거예요. 여기서 컴퓨터 공부하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드레스룸도 여기 다 있는. 왜냐하면 보세요. 목욕을 하고 여기서 세탁을 하고 여기에 드레스룸이 있는 거죠. 여기에 다 있어야지. 여기에 뭐 여기 다 있는 거. 왜? 여기 화장실 여기 다 있잖아. 1층에 다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2층으로 오르락 내리락 빨래 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굳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 끝내야 되는 거죠.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진짜 필요한 건 뭐냐? 가사실인 거죠. 가사실이 완벽하게 되는 거. 심지어는 요 끝에 가면 여기에 뭐냐? 낮잠 자는 공간. 자기만의 방이 하나 있는 거죠. 2.3m, 2.3m, 한 1.5평에 여기 방이 있어서 여기서 책도 보고 여기에 창이 있어서 아이가 노는 것도 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배후의 이 공간이 장난이 아닌 거죠. 심지어는 요게 창고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공간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공간이 사실은 숨어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제가 일본 가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걸 엄청 잘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의 뭐 여성분들이 뿅 갑니다. 야, 이 집에 살고 싶어요. 이 집의 로망이야. 꿈의 드림 홈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택의 가사실에 드레스룸, 세탁실, 건조실, 다리미 하는 공간 이런 것들이 완전히 풀세트로 그냥 어떻게 보이면 주방은 보이는 주방, 이 요리를 간단하게 있는 이 주방은 왜냐하면 일본은 거의 데피는 정도 홍콩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요리를 하는 건 없는데 이런 공간들. 그러니까 드레스룸이 어디 있냐? 주방 뒤에 가사실이 있다. 세탁기, 건조기, 그다음에 다리미질, 그다음에 뭐 공부방, 그다음에 여기 낮잠 자는 방, 다다미 방까지 풀 세트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일본의 건축의 힘입니다. 건축의 요 다다미 방에서 낮잠 자다가 아이가 여기서 갇혀 있는 거죠. 아이가 울면 딱 보는 거죠. 알았어. 엄마 밥 줄게. 뭐 이런 거. 2층에 올라갈게요. 2층 올라가면 우선은 방에 문이 없습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를 맡겠죠. 아이가 방 필요해. 먹자. 우선은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 하나, 방 두 개를 문을 달면 되니까. 그래서 컴팩트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층에
그런 가사실의 방에 뭐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안방인 거죠. 안방. 안방.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안방. 여기 안방. 그다음에 이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마스터룸인 거죠. 마스터룸이 뭐 이래. 뭐 침대가 아니잖아. 다다미 방. 다다미 방에서 이불 깔고 자는 거죠. 일본 건축의 힘입니다. 일본 건축.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거대한 안방인 거죠. 우리는 마서 베드라는 게 서양식인 거죠. 서양식.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사실인 거죠. 안방은 가사실. 주부가 뭐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스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스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실 이게 거대한 안방입니다. 안방.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강조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마스터다. 이게 마스터다. 드레스룸에, 공부방에, 가사실에, 세탁실에, 세면대, 이게 파우더 역할도 하는 거죠. 여기에 목욕탕에 이게 거의 안방인 거죠. 이게 잠은 어디서 잔다? 여기 2.3에 2.3. 그냥 침대는 없다. 그냥 다다미 방에 이불 깔고 자는 거죠. 이게 강력한 힘인 거죠. 일본 건축의 힘이고 일본의 축구의 힘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의 일본 전형적인 이게 사실은 전형적인 일본 주택의 기본 스펙인 거죠. 그다음에 제가 오늘 강조하는 스타코를 좋아요. 스타코는 좋은 마감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디테일을 어떻게 풀 것이냐를 완벽하게 표현한 집입니다. 스타코 마감을 어떻게 하고 지붕 처리를 어떻게 하고 창문 처리 어떻게 하냐의 모범 답안인 거죠. 그래서 디자인 1.8 높은 점수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편리성 1.6 가사실이 중요하다. 마스터라는 게 뭐냐? 침대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가사실, 세탁실 그런 것들이 마스터 베드가 마스터 안방이 돼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풍요, 질이 아닐까 싶은 거죠. 여성을 위한 가성비는 1.5, 에너지 효율은 1.6, 아이디어는 1.6이어서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8.0. 독일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독일을 왜 이겼을까요? 오늘 독일을 이긴 2대1로 일본이 이겼죠. 이긴 거, 이 아시아의 힘을 보여줬죠. 아시아 힘을 보여준 거에 박수를 보내면서 일본의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건축이 독일을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